찍는다 라고 해도 그냥 의미 없이 찍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찍으면 합격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에서 JLPT를 가르치고 있는 최연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우리 스텝업 시리즈라고 해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강의 시리즈를 쭉쭉 들어주시면은 어려웠던 부분들 해결이 될 거고 문제풀이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게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한자입니다. 한자를 어떻게 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수강생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자의 규칙 중에 초금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초금 규칙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쿠, 츠, 치 라는 발음 뒤에 카행, 사행, 타행이 오게 되면 이 쿠, 츠, 치가 초금으로 바뀐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먼저 여러분 카행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카, 키, 쿠, 개, 코 얘네가 카행이고요. 사행이라고 하면은 사, 시, 스, 세, 소가 있죠. 자, 그러면 타행은 뭐가 있을까요? 다, 지, 스, 테, 토 얘네가 타행이 돼요. 이 애들이 쿠츠치 발음 뒤에 오게 되면 쿠츠치가 작은 쯔 초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한자 뭐죠? 학교라는 한자예요. 이때 이 학자는 가꾸라고 하게 되고 교자는 코라고 하게 돼요. 쿠라는 발음 뒤에 코가 왔어요. 이 코는 뭐예요? 가키쿠케코의 코, 카행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 앞에 쿠가 왔기 때문에 이 쿠를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초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꼬라는 발음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는 거죠.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발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발달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츠, 타츠라고 읽게 되는데 저 봤더니 타라고 하는 타행 앞에 츠가 왔네요. 그럼 이 츠를 뭘로 바꿔야 된다? 초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초금의 규칙이라는 건데 요거를 좀 생각해 두신다면 내가 모르는 한자가 왔어도 그 음독 의미만 알고 있다면 음독으로 읽는 것만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찍기 가능하시겠죠? 자, 이치, 카이 요게 뭐냐면 1층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치라는 치 발음 뒤에 카이, 카행이 왔네요. 그러면은 이치가 뭘로 바뀐다? 초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까이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아, 1층 할 때 이치가 it으로 발음이 된 게 요 초금 규칙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 규칙을 조금 더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초금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문제풀이 오늘은 문자 어휘 파트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인 한자 읽기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한자 읽기 파트는 보시면 이렇게 한자의 밑줄이 있고 이 한자를 올바르게 히라가나로 읽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자의 올바른 읽는 방법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한자이죠? 출장입니다. 이때 출자는 슈즈라고 읽고요. 장자는 초라고 읽게 돼요. 봤더니 츠라는 발음 뒤에 뭐가 와 있어요? 치가 와 있네요. 치는 타찌, 츠, 테, 토, 타행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이 츠를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슈조라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읽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장음이나 단음의 유무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도 해볼까요? 부조와 다다이마 슈조 대 세키오 하즈시테이마스. 부장님은 지금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일본어 타금화, 즉 연탁이라는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연탁, 타금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복합어에서 뒤에 있는 단어에 타금이 붙는 규칙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복합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명사나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뒤에 있는 명사에 탱탱, 타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연탁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거 봤더니 보험, 회사. 보험이라는 명사랑 회사라는 명사가 붙은 거예요. 두 개의 복합어가 된 거죠. 그러면
호갱이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샤라는 단어 중에서 뒤에 있는 단어에 타금을 붙여서 호갱 가이샤라고 읽어야 한다는 게 일본어의 타금화, 즉 연탁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부부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부부, 뒤에 있는 애가 싸움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 부부는 후후라고 읽고 싸움은 켄가가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 게 여러분 부부라고 할 때 우리가 후라고 앞에 있는 애는 길게 읽어야 되고 뒤에 있는 애는 후라고 짧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후후 이렇게 읽는 거. 일본어는 장음과 단음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길게 읽을 땐 길게 읽고 짧게 읽을 땐 짧게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싸움이라고 할 때 켄가 여기에 뭘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타금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후갱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후후갱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웃는 얼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웃다 에다가 얼굴 카오를 붙여서 에카오. 자, 뒤에 있는 카오에 뭘 붙이는 거예요? 타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할 때 카오에 에가오 이렇게 되는 거는 연탁 때문이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웃는 얼굴 에가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단어가 모든 복합어가 이렇게 타금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맨 끝에 있는 단어에 만약에 타금이 붙어 있다면 걔는 예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카제 매우 큰 바람이라고 했을 때 카제 바람 뒤에는 끝에 단어에 타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카에는 타금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오카제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언어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단어를 유연하게 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규칙은 반타금이에요. 타금은 뭐냐면은 단어의 뒤에다가 땡땡 이렇게 점을 2개 찍어주는 거라면 반타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찍어주는 걸 말을 하고 하행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얘도 규칙이 있어요. 쿠치츠라는 발음 뒤에 하히후해호가 오게 되면은 얘네에다가 반타금을 붙여서 파피프페포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런 단어가 있어요. 나형용사이고요. 훌륭하다 라는 단어이죠. 이때 앞에 붙은 이 한자는 설립자로 리츠라고 읽게 되고 뒤에 있는 애는 우리나라 음독 발음은 파가 되는데 일본어 음독 발음은 하가 됩니다. 그래서 리츠하예요. 그런데 봤더니 츠 발음 뒤에 하행이 왔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애를 초금으로 바꾸고 반타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립바다라고 하는 게 훌륭하다가 돼요. 자, 하행을 파행으로 바꿀 때 쿠치츠는 초금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요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일은 이찌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이 방자는 호라고 읽어요. 하행 앞에 치가 왔네요. 그럼 이 치를 초금으로 바꾸고 여기에 반타금을 붙여서 입보라고 읽어야 되고 이게 한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입보 또는 입보대의 형태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반타금의 규칙 2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라고 하는 발음 뒤에 하행이 오면 이것도 반타금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마음 심자는 우리가 심이라고 읽죠. 그 뒤에 있는 애는 하이인데 이라는 발음 뒤에 하행이 왔으니까 반타금을 붙여서 심빠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빠이가 뭐죠? 걱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반타금 오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규칙이구나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또 연습해 볼게요. 2번 문제 풀어볼 건데 한자 읽기 파트는 어떻게 한다? 밑줄만 보고 푼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밑줄에 있는 단어 일, 반, 적이라는 한자이고요. 이찌, 한, 태끼예요. 봤더니요. 하행 앞에 치가 왔네요. 그러면 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초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하는 반타금으로 바꿔서 입반태키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는 거죠. 1번으로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여러분
타금의 유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타금 때문에 문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에는 타금의 유무 꼭 신경 써주세요. このパンは一般的な材料を使わないためとても美味しい. 이 빵은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붙은 타메는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도테모 매우 오이시 맛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어 음독 한자 읽는 법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음독 한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 한자는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훈독과 음독입니다. 이때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으로 읽었다 라는 뜻이고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소리로 읽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 우리 한국어로 뭐라고 읽냐면 소리, 음이라고 읽게 되죠. 이때 소리에 해당하는 게 뜻으로 읽었다 라고 해서 훈독 발음이 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게 음으로 읽었다 라고 해서 음독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일본어로 읽을 때에도 훈독과 음독이 존재를 하게 되고 자 소리처럼 일본어 훈독은 오또 일본어 음독은 옹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훈독과 음독이 존재를 하는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보자면 여러분 요렇게 생긴 한자 보도록 할까요? 이거 먹다를 나타내는 식자이잖아요. 우리 뜻으로 읽은 건 우리는 먹다예요. 그리고 음독으로 읽은 거, 소리로 읽은 거는 식이 되는 거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얘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베루 그리고 쇼쿠. 여러분 다베루는 뭘로 읽은 거예요? 훈독으로 읽은 거고 쇼쿠는 음독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주로 있잖아요. 훈독은 동사나 형용사가 많고 음독의 경우에는 명사가 많다. 물론 명사 중에도 훈독 명사가 존재를 하지만 음독의 경우에는 요 단어에다가 쇼쿠지라고 해서 식사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서 음독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는 이 음독 한자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음독 명사들이 될 거고 얘를 읽을 때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독 한자를 읽는 규칙은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두음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음절 법칙. 세 번째는 받침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자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자음 발음을 말을 하는 거고 그 한국어 자음 발음에 따라서 일본어도 읽는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자음으로 기역, 쌍기역, 키읔, 히읗 이라는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 애들은 카행으로 발음해주면 돼요. 카행이 뭐라고 했죠? 가키, 쿠, 개, 코가 되는 거죠. 자, 강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봤더니 기역 발음이 나와 있죠. 기역 발음은 어떻게 읽어라? 카행으로 읽어라. 그래서 봤더니 가키, 쿠, 개, 코의 코로 읽어서 코오기라는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역은 카행으로 발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볼까요? 쾌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키읔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카행으로 읽어서 카이소쿠라고 읽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협력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여기 히읗 발음 나왔고 요것은 우리가 또 카키쿠케코의 키 카행으로 읽어서 교력구라고 읽게 된다라는 규칙을 알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협력이라는 한자에 밑줄이 있고 이거 어떻게 읽냐 1번에 교력구 2번에 뭐 교력구라고 해서 타금이 붙어 있으면 아 히읗 발음은 카행으로 읽으니까 타금 없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규칙을 좀 인지해 두시면 쉽습니다. 자 넘어가서 니은 발음으로 오는 애들은요. 나니누네노라는 나행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능력에 니은이 왔기 때문에 나니누네노의 노 나행으로 읽어서 노력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렇지만 모든 언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니은으로 왔지만 나니누네노 나행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노력구라고 해서 토에다가 타금을 붙여서 읽어줍니다. 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아 예외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하고요. 이 능력의 노력구와 노력의 노력구는 N3 한자 파트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묶어두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 디귿과 티귿 발음이 오면요.
얘네는 다찌쯔테토, 다찌쯔테토. 얘네가 타행입니다. 타행으로 발음을 하게 될 거예요. 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왔으니까 타라고 읽어서 다닝이 된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착이라는 단어 볼까요? 디귿 왔으니까 다찌쯔테토의 토 타행으로 읽어서 도짜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리을 발음이 오면은 라리르레로 라행으로 발음할 거예요. 그러면 함류에 류자가 와 있네요. 리을이 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고류라고 해서 리라고 하는 라행 온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랑 똑같은 리을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게 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미음 보도록 할까요? 자음이 미음으로 오면은 마미무메모라는 마행으로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했어요. 미음이 왔기 때문에 메이레이가 되는 거고, 여러분 아까 전에 리을이 오면 뭐 한다? 라리루레로 레가 와서 메이레이 이렇게 읽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읍과 피읍 자음이 오면요 하행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하히후에 호가 될 거고, 변화라는 단어 나왔네요. 비읍이 왔기 때문에 하행인 해를 넣어서 행가, 이렇게 행가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자음이 오면요 사시스세소 사행으로 발음할 거예요. 송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옷이 왔기 때문에 사시스세소에 소가 왔네요. 소신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이라고 할 때 지읒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행으로 발음해서 소쯔교우가 졸업이 될 거고, 이때 또 우리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자 읽기 파트에서 졸업이라는 한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쯔교우라고 해서 이 부분도 장음으로 읽는 거, 교 길게 발음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항상 한자를 외우실 때 쓰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리를 내서 발음해서 내 귀로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약간 좀 오버해서 장음으로 발음하는 거, 소쯔교 이런 식으로 해두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격차라는 단어 볼게요. 뒤에 차라고 하는 치읓이 왔기 때문에 얘 사행으로 읽어서 각사라고 하는 게 격차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응 발음 보도록 할게요. 이응은 아이우에 오 아행으로 발음해주면 돼요. 오 흑구 할 때 우리 왕복에 왕자를 썼기 때문에 아행으로 읽어서 오우 흑구가 됐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규칙, 음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자에 음절 구조에 따른 발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 그리고 와라는 발음이 오면 일본어는 아 행이 아니라 아 단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단은 뭐냐면 아카사타나라고 해서 아 모음으로 오는 애들을 우리가 아단이라고 할 거예요. 아행은 아이우에오이고 아단은 아카사타나 이렇게 아 발음으로 가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했을 때 가짜를 봤더니 아라는 애가 왔어요. 그러면은 가까크라고 해서 카라고 하는 아 발음으로 받는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되는 거죠. 가까크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관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관객에 와라는 발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아단으로 읽어야 되니까 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은 강깍구가 되는구나. 아와 와는 아단으로 읽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왜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일본어 발음 아이가 될 거예요. 애정이라고 했을 때 애자는 아이 그대로 받아서 아이조가 애정이 되는 거죠. 이때 정도 장음으로 읽는 것과 타금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외부라고 할 때 왜라는 발음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때는 가이부라고 해서 아이라는 음절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외부는 가이부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예외가 존재를 해요. 외과라고 하는 단어. 외가 와 있지만 가이라고 읽지 않고 게까라고 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과도 N3의 한자어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체크하셔야겠죠. 넘어가서 워라고 끝난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단으로 받을 건데 언어라고 했네요. 이때 어라는 발음이 와 있고 이거
에라고 해서 갱고, 게라는 발음으로 발음한 거 체크해 주셔야겠죠. 갱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원이라고 했는데 전원할 때 이 워 발음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에 발음으로 받아서 땡겐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또 경어라고 할 때 경자에 여 발음이 와 있어요. 이것도 에 발음으로 받아서 케가 될 거고요. 케고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발음은요. 우리랑 똑같이 5단으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토지할 때 이렇게 오 발음 있죠? 그러면 토라고 하는 5단으로 발음을 해서 토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앞, 앙, 엥, 왕, 웽, 응. 뭐 이런 발음이 있다고 싶지만 있습니다. 이런 발음들은 전부 다 오 발음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합류할 때 합자가 압이죠. 그럼 얘는 고류라고 해서 오 발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라는 애는 오 발음으로 받는구나. 합류는 고류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증가 나왔어요. 증가 뭐예요? 이거 응 발음에서 온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오가 되어서 조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이것은 오라고 장음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금이 붙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조카가 되고 가끔 제가 이거 한자 시험 보면은 어떤 분들 계시냐면 요음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카 땡입니다. 그래서 사시스세소에 소에 타금 붙여서 조카 발음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야라는 발음 보도록 할게요. 야라는 발음이 오면요. 야라고 읽어도 되고 야를 작게 쓴 요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우리 철야, 밤샘을 나타낼 때 이 야자 그대로 야로 받아서 테츠야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생략이라는 단어 볼까요? 봤더니 여기 략에 야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쇼략라고 해서 요음으로 읽었어요. 야라는 작은 야가 들어갔죠. 이게 요음이에요. 쇼략가 되겠습니다. 생략이죠. 요, 양, 엽, 잉 이런 발음이 있다고 싶지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요라고 받을 거고 또는요. 요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라고 할 때 요자가 와 있네요. 그러면 히츠요라고 해서 이렇게 요 장음으로 읽는 걸 체크하셔야겠죠. 자, 과잉이라는 단어 있어요. 잉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요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때는 요음으로 바꿔서 가조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조가 과잉이 될 거예요. 이때 잉자 할 때 사시스세소에 시에 타금 붙인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음을 많이 하시고 많이 열심히 써보시면서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과잉도 N3 대상 한자어입니다. 자, 넘어가서 유, 융, 읍, 입이라는 발음이 오면요. 유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길게 장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유라고 하면은 리유라고 해서 길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장음으로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리유라고 해서 길게 발음하는 연습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입파라고 했네요. 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유라고 길게 읽을 건데 요음이 되어서 뉴카라고 해요. 뉴카. 입파는 뉴카. 기억해 주세요. 자, 위, 왜, 의, 이라는 발음은 이 단어로 받을 거예요. 의외다라고 할 때 의외는 이가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이가이가 되겠고 아까 전에 외자도 했었죠, 여러분. 이거 왜라고 할 때는 가이로 받아서 이가이가 되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받침 법칙을 보도록 할 건데요. 받침이 뭘로 오냐에 따라서 이것도 일본어도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받침이 기역인 경우에는 일본어는 쿠가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삭제라는 단어가 왔네요. 기역 받침이 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쿠로 받아서 사쿠조가 돼요. 사쿠조. 이게 삭제이고요. 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거. 조, 장음이에요, 단음이에요? 단음이죠. 짧게 사쿠조라고 외워주세요.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인 경우에는 음으로 받게 됩니다.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문, 둘 다 니은 받침이 나왔죠. 그러면은 샘몽가라고 해서 발음 2개 온 거. 니은 받침이 2개 있기 때문에 발음도 2개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응과 미음 왔는데 이응 발음은 이따 나오겠지만 우로 받을 거고 장음으로 미음이 오면은 음이 되어서 소당이라고 읽게 됩니다. 소당. 이게 상담이 되는 거죠. 자, 받침이 리을일 경우에는요.
트로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앞에서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발달이라는 단어 둘 다 리을 받침이 왔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하트, 타트 리을 받침 왔으니까 다 트로 봤는데 자 초금 법칙이 있었어요. 초금 법칙 어떻게 했었죠? 타행 앞에 트가 오면 트를 뭘로 바꾼다? 초금으로 바꾼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초금으로 바뀌었구나. 핫다츠라고 읽는 것은 초금 규칙까지 이용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해 볼 건데요. 3번 문제에 있는 밑줄 한자 체크해 볼까요? 자, 밑줄에 있는 한자 뭐예요? 결심입니다. 결심이고요. 이때 여러분 결이라고 할 때 리을 받침은 캐츠, 츠 발음으로 받고 심이라고 할 때 미음 받침은 뭐가 된다고 했죠? 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츠 신인데 사행 앞에 츠가 왔네요. 이 츠 뭘로 바꿔야 되죠? 초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는다? 개신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초금 법칙과 그리고 리을 받침 이런 것들 체크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끈이 으까르마데 게임과 시나이또 개신시다. 대학에 붙을 때까지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밑줄 보고 여러분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밑줄에 있는 단어 전통입니다. 이때 여러분 니은 받침은 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낸, 이응 받침은 오우 발음으로 받아서 넨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죠? 4번에 있죠. 타금의 유무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통 4번이 정답이 되고 교토노 넨또 테키나 기사텐데 타베타 오모치와 도테모 오이시카타. 교토의 전통적인 키사땡 찻집에서 먹은 떡은 매우 맛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밑줄 보고 문제 풀어주세요. 밑줄에 있는 단어 이거 뭐죠? 분, 위, 기예요. 그럼 니은 받침은 음이 된다고 했죠. 흔이 될 거고 우리 위라는 음절은 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기도 이가 되어서 흥이키라고 읽을 거예요. 타금 없는 거 체크하셔야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분위기는 흥이키라고 읽습니다. 흥이키가 될 거고 크리스마스의夜は どこに行っても 흥이키가 이. 크리스마스의 밤은 어디에 가도 분위기가 좋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초금 규칙 그리고 타금과 반타금의 규칙, 음독 명사들의 세 가지 규칙들, 법칙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규칙을 알고 한자를 좀 외워본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수월하게 한자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우리가 이 규칙만 생각을 한다면 단어를 외울 때 오히려 예외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활용하고 응용하는 용도로만 이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한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